네, 지금부터는 SQL 기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SQL의 DML을 이용해서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SQL을 배우기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데이터화하여서 저장을 하고 그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에 갖고 있는 소중한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저장하는 데이터를 여러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자와 더불어서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DBMS의 특징은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계속적인 변화가 있으며 여러 사람이 쉐어한다라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SQL문을 얘기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문 자체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혹은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가지 종류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테이블로 표현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엑셀 파일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엑셀 파일과 같은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회하고 그런데 사용되는 랭귀지를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조회하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이 SQL인데요. SQL에는 이런 검색, 관리, 삽입, 삭제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개체 관리 다이어그램, 줄여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ER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처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개체를 의미하는 네모난 그림과 그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마름모, 그리고 개체의 속성을 의미하는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속성과 관계를 선으로 이어서 연결시킵니다. 그들의 관계를 연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에 대한 내용을,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보지 않고도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에서 그럼 과연 개체와 관계와 속성에 대해서 무엇이냐?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어떤 속성을 갖는 사람이나 사물,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컨셉션하게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나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관계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는 개체와 개체 간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 형용사나 동사 같은 고용관계, 직원과 회사는 고용관계일 것이고 직원과 직원은 서로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소유와 같은 그런 동사 형태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속성은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체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개체들이 속성을 가졌지만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었을 때 고용된 날짜는 고용이라는 관계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개체는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관계는 마름모 모양, 그 다음에 속성은 타원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들 개체와 속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이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형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도출된 논리적 스키마에서, 논리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ER 다이어그램 개체가 테이블 구조로 표현한 것, 바로 이 엑셀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이런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테이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속성은 어떤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고, 이 릴레이션 혹은 테이블에 어떤 열 혹은 필드로 표현이 됩니다. 튜플은 우리가 얘기했던 로우라고도 표현하고 하나의 레코드라고 표현하는 이 단위를 튜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스턴스는 이 테이블에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의 집합, 전체, 이 테이블, 이 릴레이션에 저장되는 전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도메인은 각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정의인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속성, 예를 들면 학생 이름이 가질 수 있는, 학생 이름이라고 하면 홍길동, 김택수, 김민수, 박민수와 같이 어떤 글자들이 되겠죠. 이 글자들을 캐릭터라고, 이런 이 데이터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의 값을 정의하는 것을 바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이라는 도메인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컬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정의해 놔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됐을 때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의 값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는 바로 이런 도메인이라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잠깐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이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 키라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은 이 릴레이션에서 어떤 특정 튜플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바로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릴레이션의 기본 키는 학번이겠죠. 기본 키의 특징은 절대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자, 외래 키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때, 아까는 지도교수의 학생 이름을 넣었지만 그 대신 학생 테이블의 키인 학번을 넣게 됐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둘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학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는 이 값이 바로 외래 키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도교수 릴레이션의 학번 번호는 학생 릴레이션의 외래 키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지도교수가 마이클이 지도교수인 학생의 이름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도교수 릴레이션만으로는 정보를 부족하죠. 학생 번호만 있을 뿐 학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마이클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번을 수집해서 그 학번을 학생 릴레이션에서 검색을 한 뒤 그들의 이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SQL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테이블을 조인한다는 표현을 아까 썼었는데, 조인하거나 이제 다른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이머리 키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프라이머리 키를 그 외래 키라는 걸로 갖다 쓰는 부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키가 학생 릴레이션에 있는 키와 프라이머리 키와 지도교수가 갖고 있는 이 포린 키를 조합해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SQL문에서 조인이라고 하고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켜야 할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바로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이 무결성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결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쉬운 구조이지만 그 관계를 조건으로 묶지 않으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약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 혹은 조건 이런 것이 지켜져야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유효하고 결함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몇 가지의 제약 조건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을 지켜야지만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약 조건으로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이 특징은 기본키, 학번이라는 키가 절대 한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널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널 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용어인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값이 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번이 없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리고 학번은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이 테이블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 참조 키, 지도교수 테이블에 포린 키로 있는 이 학번의 값은 반드시 원래 가져왔던 키에 존재하는 데이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곳에는 202105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곳에 존재한다.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다르게 이곳에는 널이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도 교수는 지도하는 학생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는 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없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무결성을 해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서는 널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이곳에 포린 키로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그것을 참조하는 프라이머리 키에 존재하는 값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곳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무결성을 지키면서 유효한 값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논리적 설계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객체화 속성, ER 다이어그램을 도출하고 오른쪽에 이런 릴레이션의 스키마까지 뽑아내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학생 릴레이션을 의미하고 이 언더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 테이블의 키값, 프라이머리 키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이름들은 각각 속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ER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에 정교화 과정을 통해 이런 릴레이션의 스키마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목 테이블에 과목 번호가 키가 되는 컬럼을 갖고 있고 과목명, 강의실, 교수 번호 이런 것들이 갖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정의된 릴레이션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테이블 스키마인데요. 학생 테이블에 갖고 있는 학번과 이름과 전공의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 즉 도메인, 아까 설명드렸던 도메인. 학번은 캐릭터형이고 이름도 캐릭터형, 전공도 캐릭터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이, 각 컬럼이 의미하는 이런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역시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존재하고
좀 더 확장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단일 속성으로 하나의 속성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2개 혹은 3개의 컬럼들이 한 번에 조합을 이루어서 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SQL문에 대한 문법 그리고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SQL문은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테이블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간단한 영어 키워드로 심플한 문장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문을 영어에 조금 익숙하신 분이라면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구나를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키워드 위주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 키워드들이 일부 좀 분리되는데요. 앞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3가지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매니플레이트 랭귀지, 그 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렇게 총 3가지 DDL, DML, DCL로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DML, 특히 셀렉트 부분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DDL과 DML, DCL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셀렉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정하길 학번 컬럼과 이름 컬럼, 전공 컬럼이 존재하는 학생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 3개의 컬럼을 갖는 학생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번, 이름, 전공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이런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전체 학생의 이름을 찾기라는 질의문을 만족시키는 SQL문은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from 이름이라는 컬럼을 select 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결과 이름이라는 컬럼 하나만 남게 되는 이런 데이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아주 심플한 형태이고요. 중요한 것은 select 문 뒤에는 필드 이름이 오고 그 뒤에는 어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건지 그런 걸 지정하는 from, 그 다음 테이블명 이렇게 온다라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